네, 갈수록 정리는 안 되고 점입 가경 나라가 점점 더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주시려고 국가의 원로로서 쓴소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소환당하니까 국가폭력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이거 뭐. 그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검찰로부터 이른바 백현동 사건에 관계돼 가지고 8월 17일 다음 목요일 날 네.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다. 네. 그래서 그걸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나는 당당히 임하겠다. 그러나 최고의 폭력은 국가폭력이다. 네. 검찰이 나에게 국가라는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이를테면 사형을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국가폭력의 극치다. 현재 나를 두들겨 잡기 위해서 거기다가 없는 죄를 씌우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권 카르텔이라고 이게 윤 대통령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고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윤석열, 한동훈, 뭐 이원석 검찰총장 이 라인으로 연결된 이 카르텔이 나를 이제 잡으려고 한다. 백현동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이 위생식품 검사소가 있었던 자리인데 이게 자연 녹지가 돼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검사소가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것을 어떤 시행사가 달려들어 가지고 거기 시행사 임원으로 성남시장 당시에 최측근이었고 성남시장 선거 본부장을 지냈던 김누구라는 이름 지금 깜빡했는데 그 사람을 이사로 선임한 이후에 5개월 만에 4단계를 거쳐서 이게 주택을 지을 형질 변경이 가능했다. 이 사건인데 이건 이재명 씨가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의해서 한 것이지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건 뭐 증거가 다 드러나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이란 국토교통부 직원 전체가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이제 소환을 당했는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국가적 폭력 검사 카르텔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작년 8월에 대표가 된 이래야 지금 꼭 1년이 됐는데 그 12달 동안에 우리 국민들 관념으로는 물론 개딸들과 이재명을 어떤 경우라도 지지하는 광신 지지자들, 교신자들, 재명교 신자들, 그러니까 재명 그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더 많은 국민들, 가령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까지도 지난 12달 동안 매일 이재명은 무슨 말을 하는데 매일 이게 민심과는 어긋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한 국가폭력 검사 카르텔이라는 말은 그대로 표현만 달리해서 이재명 씨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가 사법방해 등 검찰 법원에 대한 폭력적 행위와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재명이 폭력이다. 그러니까 재야 변호사가 지금 이 야당에 대해서니까 하는 소리야. 민변 등 강력한 변호사 단체와 링크를 맺어가지고 검찰과 법원을 옥죄하는 폭력행위를 일삼는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자신을 위해서 800만 불을 500만 불은 경기도 투자 몫으로 300만 불을 자기를 북한에 초대하는 비용으로 800만 불을 제공한 쌍봉을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노상강도라 그랬거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몰이성적인 데 휩싸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 아주 나사렛 예수 같으면 어떤 경우라도 사랑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신자로서는 그걸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지금 감방에 갇혀있는 김성태 씨나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를 노상강도라고 칭하는 그 보도를 보고 그걸 전해 듣게 틀림없거든. 교도소 안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문을 냈더라고. 이제 완곡하게 냈어. 그러니까 막 화가 나지만 그대로 못 쏘아버리는 것이. 네가 노상강도 아니냐 이러고 싶은데 이제 말은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험한 말을 이렇게 이제 퍼부어 댄다. 그러니까 국민의 정신 세계도 이렇게 황폐시키는데, 자, 8월 8일 태풍이 오기 직전에 수원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일, 이 일은 그날 있었던 일의 총체적인 배후 지휘자는 이재명이고, 거기서 이게 폭력적 사법방해 사태가 있었다. 이걸 시청자 여러분들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용태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태 변호사는 민변의 뭐 실력자고 그 좌파 정권에 의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대법관 후보에도 올랐던 사람인데, 그게 초기에 이화영 씨가 구속됐을 때 이재명 측에서 선임계를 내준 것 같아요. 선임해가지고. 이재명 측에서. 그 부인이 지난주에 법정에서 남편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죽는다고 항의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법정에 전혀 나오지 않던 김형태 변호사가 선임계 내고도 변호사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불출석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여러 명이니까. 그런데 정작 이화영 부지사가 선임한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의 해광입니다. 해광? 예. 해광의 서모 변호사. 네. 그이가 이제 검찰에 조사받을 때도 늘 동행하고 참여하고 법정에 나갔는데, 예. 그게 난데없이 김영태 변호사가 등장하니까 8월 8일 날 이 서 변호사가 출석을 못했어요. 지금 법조계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영태 변호사가 전화를 했을 것이다. 오늘만은 당신이 나오지 말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압박을 했군요. 그리고 또 한참 뭐 기수로 보나 한참 선배니까. 글쎄 그 서 변호사가 뭐 좀 후배겠지. 많이 후배랍니다. 근데 그 말 듣고 꾸역꾸역 나갈 수는 없거든. 네. 그런데 이게 그날 법정 분위기를 보면 이화영 지사 입장에서는 기가 찰 일이야. 자기가 선임한, 그리고 자기의 확실한 대리인 서 변호사가 나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그동안 한 번 얼굴도 안 비치고 나를 접견도 안 하고 나와서 써낸 걸 법원에 제출했는데 뭐라고 제출했는가 하니까, 검사가 이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해서 협박이란 말만 생각했는데 협박했다고 봐요.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허위 자백했다. 네.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었다. 그 대북 송금 사건에 사전 사후에 알았다, 보고했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한 것, 그것은 검사의 회유에 의한 것이다. 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 재판을 진행하려면 재판부를 깊이 신청한다. 믿을 수 없다. 자, 야. 제가 말이죠. 그날 8월 8일 이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날 이게 이화영 피고인이, 그리고 김성태 피고인도 그 사건의 당사자 겸 증인으로 출두해가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김성태 입에 기자들이 딱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김성태 입 플러스 이화영의 입에. 그 김성태야 사실대로 얘기할 사람이니까. 네. 그 이화영 지사가 검찰에서 그동안 부인해 왔던 그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그 이재명이 공범이다라고 한 말을 법정에서 토해내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다. 8월 8일이 이재명의 운명의 날이라고 아주 뻥튀기로 평론가들이 얘기하길래, 내가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초점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내가 법정에 나오고 싶었다고, 방청객에. 방청석에. 예.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로서 방청석에 앉아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한번 이 체험을 해가지고 그걸 느낀 걸 그대로 이봉규 TV에 방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내가 등장을 하면 오해가 또 따를 거라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평소에 이봉규 TV를 통해서 이재명을 주로 비판하는 사람이 이재명에 대해서 불리한 걸 꼬투리 잡으려고 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근데 제 예측대로야 이게 김형태가 등장한다고 하기 때문에, 자, 난동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난동이죠. 난동. 그래서 재판장이 어떻게 했느냐, 기피 신청을 했거든. 기피 신청. 기피 신청은 피고인 당사자나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할 수 있어요. 단 변호사가 할 때는 피고인의 진위, 동의가 전제로 신청하는데, 그 재판장이 물었어. 그랬더니 나는 이 변호사의 변론을 안 받겠다.
이화영이는 기피 신청을 거부한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이 변호사의 변론을 안 받겠다서는 그걸 거부한다 그러거든. 네. 그리고 이제 검사가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이 변호인의 이 검사가 이화영 씨를 회유해가지고 진술을 번복해 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했다든지 하는 것은 피고인의 위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죠. 이화영 피고인이 김영태 변호사를 선임견을 내렸으니까 변호사인데 기피 신청해도 좋다. 그리고 내가 회유당해가지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라고 한 게 진실이다.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회유당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 그리고 불공정하는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재판부를 기피하겠다. 이게 이화영의 뜻하고는 다르다. 그건 변호사법 위반 아닙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변호사의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고 이놈 퇴장해버렸어.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피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네. 기피 신청 피고인 본인이 거부했으니까 동의를 안 했으니까 네. 안 받아지니까 그냥 퇴장해버렸어요. 깽판 치고 퇴장한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 이 법정을 개딸들이 점령을 했어. 네. 제가 수원법정에 두 번 가본 일이 있는데 대법정인지 어딘지 몰라도 작은 50명 이상은 들어갈 거예요. 네. 큰 데는 한 100명도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꽉 채운 게 개딸들이야. 네. 그래 그 소리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화영 힘내라, 김형태 힘내라, 압박을 재판을 거죠, 똑바로 해라. 판사에든 정면으로 판사 네가 뭐냐 이렇게는 안 해도 재판을 똑바로 해라. 검사 똑바로 하라. 이게 협박인 동시에 법정 소란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이 법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법정에서 소란 행위를 한 경우에 감치명령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이 재판장은 네. 20일 이내에 감치를 명령할 수가 있어요. 감치라고 하는 건 뭔가 20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20일 범위 안에서 감치를. 그 감치 명령은 방청객에도 할 수 있고 변호사에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예 물론이지. 네. 방청객, 변호사, 심지어 검사까지 포함될 수 있지. 그렇죠. 검사까지도. 왜냐면 법정을 소란시키고 그러니까 법정에 방해하니까. 입장해 있는 방청객, 변호사, 검사까지 다 대상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법정에서 난동 행위를 하고 소란 행위를 하고 아마 내가 상상컨대 그 분위기 이 대표도 상상하면 될 겁니다. 네. 틀림없이 50명은 넘었을 거예요. 한 100명 가까이 내가 와 그럼 재판 똑바로 해라. 김영태 변호사 잘한다. 이화영 응원한다. 검사 똑바로 해라. 그게 소란이지. 그건 뭐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대규모로 이 감치 명령을 내린 경우는 85년에 미 문화원 농성점거 사건. 네. 그게 이제 주역이 함은경. 네, 함은경. 그 당시 서울대학교. 네. 그다음에 그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김민석. 그리고 지금 나주 출신 국회의원 장 누구 등 20명이 그래서 서소문회 법원에 있을 때 그 대법정에서 이건 피고인이 소란 행위를 한 거라고. 네. 피고인이. 그때 이제 소란 행위 한 거는 제가 변론 도중에 고대압 시위 사건으로 변호사 업무가 정지돼 가지고 하차를 하니까 박찬종 변호사를 불러라. 네. 박찬종 변호사에게 왜 이게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냐. 그건 그 재판에 내가 주임 변호사였기 때문에 보복을 당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당시 말로 하면 그 아이들이 박찬종 변호사 불러내라고 말이야. 박찬종 변호사한테 변론 받겠다고 이래 떠들고 이러니까 청와대 명령도 있고 그러니까 그 20일씩 20명을 감시 명령을 내렸어요. 피고인들을. 피고인을. 네. 그 피고인 감시 명령은 내가 기억으로는 처음이고 그리고 이따금 소란죄를 외마디 소리를 질러 가지고 퇴정 명령 내려가 불응하니까 한두 번 그 개인 방청객 중에서 감시 명령 내린 것은 한두 명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집단으로 이건 감치명령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감치명령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상이라고 나는 봅니다. 대상이잖아요. 이거. 당연히 대상이죠. 당연히 대상이고 그리고
이 대표 말대로 김형태 변호사도 대상이 될 수가 있어. 그렇죠. 예. 그 멀쩡한 재판 진행, 멀쩡한 피고인 이화영을 앉혀놓고 이화영의 뜻에 반하는 지 마음대로 시부를 가지고 법정을 혼란에 빠뜨렸으니까. 아니 그리고 피고의 동의 없이 뭐 재판 기피 신청하는 것도 이것도 재판 방해 아닙니까? 그거는 재판 방해지. 재판 방해지. 그걸 그래가 받아들여진다면 이게 재판을 중단하고 그러니까. 기피 신청 재판을 따로 또 이미 다른. 이 재판이 중단됐어요. 그 김영태 때문에 이번에 심의 하나도 안 하고 중단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벌써 방해가 된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네. 이화영 씨가 이게 내가 거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소란 행위를 유발시킨 김영태 변호사가 네. 그날 법정 소란죄의 주인공이지. 그렇죠. 예. 주인공인데 이게 개딸들의 횡포라는 게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우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겁을 내요. 이 법원에도 영향을 주고 검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 심리적으로는 네. 그거 이제 극복을 해야지. 극복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그 재판장이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감하게 전부 붙들어다가 네. 소리 지르는 거 전부 구속해 놔놓고 이게 분리시켜 놔놓고 뭐 한 번씩 물어보고 그 감치 명령을 내리는 것이 나는 옳다고 봐요. 네. 감치 명령에서 저 구속까지가 부담되면은 퇴청은 시켜줘야죠. 최소한. 퇴정을 시켜야지. 퇴정은 야, 저 소란 피운 사람에 퇴정 명령합니다 하면 퇴정시키는 거는 자주 있어요. 그건 그치. 요번에 그 자리에서 끌어내죠. 그 뭐 한두 사람이 외마디 소리로 막 이렇게 퇴정시켜야죠. 전장 손가락질을 하고 떠들고 하면 그거 퇴장시키지요. 그런 정도는 퇴장시키는데 이건 안대가 집단적으로 법원 분위기 자체를 이재명 시키는 쪽으로 이걸 몰아가고 거기에 김영태 변호사라는 자가 등장해갖고 이런 소란 행위를 했으니까 이건 감치 명령을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봅니다. 그럼요. 다음에는 꼭 재판이 계속되니까 감치 명령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태는 이거 변호사 협회에서 변호사 자격 정지시켜야 되지 않나 보는데요.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김영태 변호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뭐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떠드는 사람이 대한변협에 탄원서 같은 걸 내고 네. 이게 징계 회부하도록 요청하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나는 있어야 되라고 봐요. 이거 그날 내가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 말의 태도 뉴스에 나온 걸 쭉 보면 완전히 위압적으로 한 거예요. 네. 판사에 대해서 위압적, 검사에 대해서 위압적이고 그리고 이화영에 대해서도 위압적이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네가 인정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 수원지방법은 그날 그 법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김형태가 이재명 중심으로 포갑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퇴청해버리고. 그래놓고 나가버렸다고. 야, 이 판사가 깽판을. 이 기피 신청 안 받아들이겠다. 네. 이게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 의사와 관계없다고 하니까 그 이런 폭력적 행위가 어디 있노 이게.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이 대표 말대로 김형태도 법정 소란죄로 책임 물어야지. 그게. 그럼요. 자격 정지 시켜야 되는. 그 변호사법에 변호사법이. 위반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피고의 동의 없이 지 마음대로 기피 신청.